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피 5000, 2535는 출발선, 2668은 신호탄 이라는 제목으로 코스피 지수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코스피 지수 분석 영상이 좀 길기 때문에 좀 길어지게 되면 두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따로 내보내니까 예, 이것은 이제 제가 제시하는, 저희 채널에서 제시하는 이제 코스피 엘리어트 파동의 이제 개념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재생 목록 교육 영상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역사상 대사건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IMF죠. 1999년. 이 IMF 때 이제 2파 조정을 마치고, 코스피가 이제 3파 대상승을 했는데, 그 에너지, 원동력은 미국의 닷컴 버블에서 흘러나온 유동성에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코스피가 500에서 2200까지 올라가는 4배 올라가는 대상승을 한번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팬데믹 2020년도인데 이때 이제 4파 조정을 마치고 이제 5파동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좀 유사하게도 미국에서 빅테크 버블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지금 흘러나왔을 겁니다. 일부 이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자금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오면서 우리 이 대5파동의 2파 조정의 저점이 2200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상승하면서 2200의 4배 한 8800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대5파동 상승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게 이제 지금 대5파동 중에 1파동은 팬데믹 저점부터 이제 21년 6월까지 1854포인트가 상승했죠. 그러면 그게 이제 2차 조정이 올해 23년 10월 말까지 있었는데 그걸 마치고 이제 3파동 상승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3파의 상승 목표치는 얼마냐? 그걸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이제 3파동의 상승 목표치가 1파동의 1.618배입니다. 그래서 1854에 1.618배 상승한다고 치면 3000포인트니까 이거를 2파의 저점 2273에서 상승한다 치면 5272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 3파동 목표치는 50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파동이 맞냐 상승이 맞냐, 왜냐하면 어떤 채널에서는 이게 이제 3파동이 아니고 아직 C파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를 따져보려면 지금 팬데믹 고점에서 2파동 조정을 했는데 2023년 10월 말까지 이게 지금 2파 조정이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걸 따져보면 2파 조정은 이제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인데 이 C파동의 특징이 이제 5개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세보니까 C1, C2, C3, C4, C5 5개 파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C파동이 맞고 2파 조정은 여기서 끝났다. 2273에서 끝났고 지금은 3파 상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코스피 5000이 가는 또 하나 이유는 제가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 때는 30%, 적을 때는 20%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의 특징이 뭐냐면 호황과 불황이 뚜렷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대규모 장비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황에 들어설 때마다 엄청난 성장을 보인다는 거죠. 이 메모리 반도체가.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일명 이제 사이클릭 성장주라고 말할 수 있는데 2000년도 이후부터 보면 한번 60월선을 찍으면 이제 불황일 때겠죠. 찍으면 3, 4배 상승합니다. 호황일 때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도, 2000년도 이후에 3번 이런 식의 이제 3, 4배 상승하는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2022년 9월에 60월선을 5만원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을 했는데, 지금 마침 또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또 좋아진다고 그러죠. 거기에 맞닥뜨려서
이번에도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이 뭐 세네 배 상승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이렇게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코스피 당연히 5천 정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펀더멘탈은 코스피 PBR부터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목요일 어제 날짜의 이제 자료입니다. PBR은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시오로 장부가 대비 시장가가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어제 현재 2655.28포인트이고 PBR이 0.96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장가가 장부가 대비 아직 4% 정도 저렴하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코스피를 사면 4% 정도 더 남길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코스피는 수출입 동향이 중요합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왜냐하면 우리 코스피를 구성하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다 수출주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 코스피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수출입 동향을 현재 살펴보면 지난번 팬데믹 고점에서부터 이제 수출과 수입이 줄었죠. 그때 아마 유가도 급등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무역 적자가 이제 엄청 커졌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코스피는 이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몇 개월째인지 6개월째 지금 이게 11월 달 겁니다. 11월 달 거니까 예. 6개월 11월까지 6개월째 지금 다시 무역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한국 경기 종합 지수인데 결국은 코스피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코스피의 경기 종합 지수라고 하겠습니다. 11월 달 것까지 나와 있는데 보면 이제 봐야 될 게 사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랑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있는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거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여기에 코스피 지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중요합니다. 코스피도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하락하고 있죠.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상승을 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란 얘기죠. 대체로 보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앞장서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펀더멘털은 살펴봤고 그러면 유동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맨 먼저 이제 금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는 개인의 수급이 중요합니다. 수급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이제 신용을 써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앞으로 상승할 거면 상당히 개인 수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금리가 앞으로 하락할 건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보기 위해서 코세프 국고채 10년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 이 얘기는 이제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채권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거는 이제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죠. 근데 지금 채권 금리가 21년도에 채권 금리가 아니에요. 채권 가격이 21년도에 피크를 치고 지금 채권 가격이 A, B, C 그 세 번 하락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보면 세 번 하락하거든요. 두 번 하락하거든요.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 아무튼 A, B, C로 하락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금리가 급등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채권 가격 반등하면서 금리가 조금 하락했다가 재차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거죠. 쌍바닥 확인하고 채권 가격 다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금리가 강하게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중기적인 쌍바닥을 만들었고 또한 중기 고점 이 선을 돌파했다. 그래서 금리는 앞으로 하락할 날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표에서도 보면 이제 스토캐스틱을 가져와 봤는데 스토캐스틱도 이제 과매도권을 탈출하면서 올 골든 크로스 나타냈고 이 리테스트라고 그러죠. 이제 바닥을 한번 확인한 다음 쌍바닥 치면서 이제 재차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고, MACD 오실레이터 마찬가지로 양전환했다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그러면 그 금리 상황을 더 보기 위해서 주봉을 가져와 봤습니다. 국고채 채권의 주봉을 보니까 이게 지금 월봉과 비슷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20주선을 이미 돌파했고 그 다음에 200주선을 지금 돌파했어요. 200주선이 상당히 중요한 선이거든, 주봉에서. 그래서 200주선을 돌파한 데다 지금 스토캐스틱이나 이제 MACD 오실레이터가 창창해서 여기서 크게 밀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이제 하락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차 저항은 여기 있네요. 여기까지는 이제 200주선에서 쉽사리 뭐 바로 이제 돌파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금리는 상승은 끝났고 이제 하락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에서 중요한 게 환율인데 환율은 외국인한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주식 투자하러 들어왔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외국인이 주식 투자하러 들어왔습니다. 환율이 1080원일 때. 근데 환율이 이렇게 1444원까지 올라버려요. 그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외국인은 주식에서 돈 1, 20% 벌어봐야 환율 때문에 30%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 주식에서 돈 벌어봐야 돈 잃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좋은 시점은 어떤 때냐? 환율이 높은 데서 내려갈 날만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당히 지금 환율이 높은 시점에 있어요. 1300원.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되니까 내려갈 날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금 환율 이치가 중요하죠. 그래서 환율 이치를 보니까 A파 하락한 다음에 B파 반등 A, B, C 나왔고 그 다음에 C파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환율이 내려갈 날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높은 위치에서 환율이 내려갈 날만 있으니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가 좋은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최근에 외국인들 자금이 유입되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 지표 자체, 스토캐스틱 자체도 지금 과열권에서 이제 올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지지선을 보려고 이제 얇게 그려놨는데 그죠? 지난주에 이제 지지선을 살짝 이탈했어요. 새해 좀 봐야 되겠지만 이 지지선을 완전히 이탈하면 이제 환율은 앞으로 하락할 날만 있다. 그럼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유가는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석유를 수입해야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석유값이 비싸게 되면 무역수지에 안 좋게 됩니다. 무역수지가 안 좋으면 환율이 안 좋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나빠집니다. 따라서 유가가 하락 안정이 돼야 무역수지가 좋아지면서 당연히 무역수지가 좋아지면 환율이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A파 하락하고 B파 반등이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B파가 좀 짧아서 아무튼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상승 파동은 아니기 때문에 유가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상 지금 대 5파동 중에 3의 1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합지수나 수출입 동향, 그 다음에 PBR을 보면 선행지수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입에서 흑자 전환했고 수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PBR은 아직 1보다 작은 상태고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금리, 환율, 유가가 상승이 끝났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유동성 수축은 끝났다. 수축이 끝났으면 앞으로 확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코스피의 대세를 이제 진단해 보면 지금 1파 상승인데 1파동 상승은 보통 C파동 하락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포 속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반등장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든 하락할 수 있다고 보이는 그런 장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털, 즉 경기 종합지수, 수출입, 그 다음 PBR 상승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상승 전환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확신을 주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 유동성이 부족해서 사실은 1급 투자자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월봉입니다. 일목균형표 월봉을 살펴보면 지금 주가가 지금 까만색 전환선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까만색 전환선 자체도 상승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월봉상 상승세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가가 기준선도 돌파했고 그래서 상승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보면 현재 주가가 전환선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위에 올라와 있고 구름대까지 다 돌파했습니다. 다만 이제 주봉에서는 저희 채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상승하는 건데 지금은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을 아래서 하락하다가 이제 상승 전환해서 이제 막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골든 크로스가 완료됐을 텐데 거의 상승 시도하고 있고 거의 상승 전환됐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전환선하고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를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목균형표 일봉입니다. 일목균형표 일봉에서 보니까 주가가 까만색 전환선 9일 중간값이죠. 그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전환선이 또 26일 중간값 빨간색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대 위에 있어서 완전 정배열되어 있고 후행 스팬 또한 주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완전한 상승세입니다. 캔들 차트 월봉을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을 보면 캔들 차트 월봉에서는 5월선하고 캔들의 위치가 중요한데 그리고 사실 11월달 캔들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11월달 캔들을 확대해보면 이런 모양인데 지금 거의 10월달의 음봉을 압도하는 장악형 캔들 이게 이제 바닥형 캔들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센 겁니다. 제일 센 게 출현했어요. 그래서 거의 2개월간의 하락을 압도했습니다. 압도했고 이번에 또 12월 달에 양봉이 나오면서 지난 3개월간의 양봉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각도 또한 하락 각도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캔들이 5월선 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락 추세선을 또 그릴 수 있는데 하락 추세선 또한 12월 달에 돌파해 놨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상승세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에서는 사실 20주선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20주선 사실 돌파한 지 지금 벌써 4주가 지났습니다. 4주. 한 달 전에 20주선 돌파한 거죠. 그리고 200주선까지 지금 돌파해 놨죠. 그래서 20주선과 200주선을 돌파해 놨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지금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8주 전에 월봉과 비슷한 8주 전에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저는 눈치챘습니다만 아무튼 8주 전에 캔들 그러니까 음봉을 거의 잡아먹는 그런 장악형 캔들 월봉과 비슷한 장악형 캔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승 전환됐다고 그때부터 이제 보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봉 봤고요. 그 다음에 캔들 차트 일봉을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일봉은 지금 사실 61선이 중요합니다. 61선 위에서 상승하고 61선 아래에서 하락하거든요. 지금 61선 돌파한 지는 뭐 꽤 된 거죠. 61선 돌파하고 사실 중요한 선을 다 돌파해 놨어요. 201선까지 다 돌파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뭐 이제 곧 이 2668 이걸 돌파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식상해야 할 이 하락 쐐기형 패턴 10파동일 때 하락 쐐기형 패턴에서 지금 여기 지지선 이탈하면서 공포심을 심어준 거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포심이 3-1파 한 1년 정도 상승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내내 지배할 겁니다. 지금도 떨어지기만 하면 뭐 이 지지선 이탈의 공포심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역회된 숄더형으로 이렇게 상승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사실 이미 이제 상승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상승 채널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상승 채널을 지난번에 좀 가깝게 그려봤더니
이게 이제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조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승 추세선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뒤로 밀어서. 추세대 상단을 뒤로 밀어서 이제 여기 추세대 상단에 닿으면 조정이 나올 거다.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다른 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표를 살펴보면 일봉상 지표인데 볼린저 밴드가 줄었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면서 재차 사실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나가면 포획될 확률이 99%거든요. 밖에 있을 확률이 항상 1%밖에 안 되는데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또 볼린저 밴드 치고 나가면서 밴드 확장하면서 지금 질주를 하고 있는 거죠. 조정이 눈앞에 있었는데 바로 질주하는. LRS도 주가 상승 속도도 죽으려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RSI도 뭐 제가 계속 봤습니다만 과열권에서 내려오려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는 크게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는 안정적이라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 지지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캐스틱 일봉을 보면 이제 사실 스토캐스틱 일봉이 지금 데드크로스가 한번 났었어요. 과열권에서 단기가. 물론 올 골든크로스 난 다음에 이제 과열권에서 진행하다가 그리고 몸에 MACD 오실레이터도 다소 줄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골든크로스 나면서 MACD 오실레이터도 잘하면서 모멘텀이 살짝 정지했다가 재가동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데드크로스가 두 번 났거든요. 앞에서도 보면 데드크로스 두 번, 세 번째에 이제 조정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데드크로스 세 번째가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주체 동향을 보면 이제 사실 이번에 그렇죠. 반등의 고점, 비파 반등의 고점부터 이제 개인들이 사기 시작해서 C파 하락 때까지 계속 샀죠. 그거를 결국 외국인들이 다 팔아치웠고, 그 다음에 기관도 같이 팔다가 기관이 먼저 바닥을 잡았어요. 바닥을 잡으니까 외국인이 가세해서 지금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전형적인 상승 장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기관이 주도 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을 보자.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코스피 분석에 종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목균형표는 이제 다 상승세고요. 주봉에서만 지금 마지막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 하나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파동상은 뭐 당연히 지금 3의 1파라고 보고 있고요. 캔들 차트도 지금 5월 20주 60일 중요한 이평선 200주 200일 다 돌파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대가 지금 한번 제대로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잘 관찰해야 되고, 지표와 거래량을 살펴봤더니 일봉상 과열권에서 질주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지금 조정을 예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유동성 분석 결과를 보면 이제 금리, 환율, 유가죠. 유동성 수축은 끝났다. 이제 확장만 남은 거고, 그 다음에 경기 종합지수 수출 입동향, 그 다음 PBR, 펀더멘탈 측면에서 코스피 상승 초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하는 전형적인 상승 장세고, 그리고 제가 하나 생각했던 게 2차 전지가 좀 상당히 괴롭혔어요. 그 하락 초기부터 상승 초기까지. 근데 이제 2차 전지 영향은 감소했다. 근데 딱 아쉬운 건 지금 물론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를 주도주로 내세워서 코스피가 대상승한 적은 없으니까 주도주가 출현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코스피 종합 전망은 상승 중이고 이제 뭐 상승 중에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매 타점을 일봉으로 말씀드리면 저기 2535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승부처였죠. 21선 닫고 이제 중요한 승부처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제 생각에는 대세 상승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데 2535. 그 다음부터 이제 질주를 하고 있으니까 이 중간 고점은 무시한 것 같아요. 중간 고점은 대단한 고점이 아니고 결국 중기 고점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1668 이게 신호탄일 건데
뭐 사람들 생각은 여기서 이제 밀릴 거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생각은 여기서 안 밀리고 바로 돌진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분할 매수 여기 이제 2535 돌파할 때 이제 매수할 수 있고 최후는 아니죠. 그리고 여기 중기 고점 돌파에도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호탄이다 보고 있고 매수 종목은 이제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레버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캔들 차트를 이제 사실 지난번에 사실 여기 지금 현재인데요. 2023년 12월에 여기 제가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추세선 닫고 이제 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조정 안 났고 바로 가서 상당히 난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2003년 6월 차트를 가져가 봤습니다. 그러면 상승 마디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2003년 6월에도 상승 마디가 짧다가 상당히 길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때 한번 질주를 한 거죠. 여기 이쯤에서 볼린저 밴드 이탈하면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바로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날 이제 바로 이거를 이제 소환을 해서 비교를 한 다음 그러면 여기 지금 한 달 좀 넘게 상승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아직 한 달이 상승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달 넘게 그럼 앞으로 1, 2주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1, 2주 넘게 상승하면서 아예 2668을 무시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뭐 일봉은 사실 우리처럼 느린 그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이제 정해놓고 이제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게 좋은데 왜 이걸 저는 추천하냐면 이거는 분산이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가 망할 일이 없어요. 이미 분산이 완료됐고 그리고 코스피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종목들은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어, 종목 잘못 접었다가 코스피 5천만 가도 거의 수익이 안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수익이 확실하거든요. 다만 이제 분할 매매만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안한 거는 이제 21선, 20주선이네요. 20주선 2,500 약간 아래인데 2,500 돌파했을 때 매매 타점 1로 정해놓고 매수하고 그 다음에 200주선 돌파했을 때 그러면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매수할 수 있었겠죠. 그때 매수하고 그 다음에 2668 고점 돌파할 때 매수 매매 타점 3개 제시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위 피라미드잉이라고 해서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또 매수하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그 제가 2023년 12월 22일 목요일 코스피 전망에서 이렇게 세세 1파동 목표치를 이제 제시한 바 있는데 그거를 좀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 수정할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엘리어트 파동으로 한 건데 엘리어트 파동은 이제 재생 목록 교육 영상 참고하시고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무튼 역산을 해서 이 세세부에서는 2273에서 2711까지 간다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 계산 결과가 안 맞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러면 사실 이번에 11월 6일날 고점이 2504가 아니고 2439밖에 안 돼야 되는데 그럼 166포인트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2504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상승이 2229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3파동 목표치도 166 곱하기 1.618 대신에 229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268이 아니고 379를 379포인트 상승하거든요. 그런데 2파동 저점이 2393이었으니까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번에 3파동 지금 질주하고 있죠. 질주하고 있는 게 지금 3파동인 것 같은데 그 질주가 2772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애시당초대라면 2622까지 질주하는 건데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보죠. 저는 이 사이에서 나올 것 같아요. 2622하고 2772 사이에서 질주가 멈출 것 같아요. 그러면 사파 조정 나오고 2711이 아니고 2873까지 다시 우파 상승이 나온다.
뭐 이렇게 제시를 해봤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끔 말했던 코스피 상승의 걸림돌, 진짜 걸림돌 한 가지 해결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나스닥 버블 붕괴인데, 제가 이 나스닥이 지금 코스피 상승할 때마다 저번에도 여기서 쌍봉 만들고 떨어질까봐 엄청 걱정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쌍봉 안 만들고 이제 위로 올라갔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스닥 폭락 안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 아무튼 근데 그래도 어차피 아무리 봐도 이건 A파동이고 이건 B파동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거든요. 조정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나스닥 버블이 붕괴될 때 그러면 코스피는 붕괴되나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고민이 해결이 됐어요. 구독자 요미나리님,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는데 요미나리님께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역시 경험이 많으신 분 같아요. 이게 뭐냐, 결국은 코스피가 1파 상승 조정 시점이 아마 나스닥이 이 B파동 끝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B파동 끝 조정을 받으면서 나스닥 하락할 때 코스피가 1파 상승하고 조정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그때 조정을 받지 않나, 같이. 뭐 그러면 이제 코스피 상승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마침 생각에도 이 B파동의 A파가 지금 한 7개월 진행됐는데 이것도 앞으로 이것보다 길 수도 있지만 한 7개월, 8개월 진행된다 치면 2달 정도 상승했으니까 뭐 코스피 1파 상승이 짧아질 수도 있고 이게 상승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나스닥 너무 걱정하지 말고 코스피 1파 상승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